과거 한국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던 아베의 수출 규제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 탈일본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수출 규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한 데다 오히려 전례 없는 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조금 화가 나면 수출 규제 같은 걸 해버리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세계인에게 손가락질 받는 수출 규제와 더불어 일본의 과거를 묻으려는 수많은 시도, 한국인 비하 등을 괘씸하게 생각한 우리는 불매운동을 시작했죠.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온갖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한국이 일본을 괴롭힌다는 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한국인들은 어차피 일본 제품 없이는 못 산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러건 말건 불매운동은 한국인들 특유의 단합력을 보여주며 꾸준히 이루어져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제팬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이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 관광 산업에서는 더욱 처참한 일본입니다. 대마도는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는 바람에 관광 수익이 무려 90% 감소를 찍으며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순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신 넷플릭스 순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싫다는 일본에서조차 탑10 중 7개가 한국 드라마를 찍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에 비해 일본이 작심하고 한국 따라 넷플릭스에 공개한 일본 진몰은 겨우 턱걸이로 순위권에 든 나라가 달랑 일본 그리고 친일로 유명한 대만이 있었지만 11월 19일자로 순위에서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외면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대외적으로 쌓아온 좋은 이미지도 지금의 한류 열풍에 큰 몫을 했는데요. 일본은 수출 규제와 과거 묵살 외에도 올림픽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끊임없이 사고를 일으키며 비호감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세계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본의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갑자기 한국의 불매운동이 참패하고 일본이 역전했다라는 주장이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기양양해진 이유는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일본이 주장하는 역전이 과연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8일 일본 언론이 지루해지고 있는 반일 불매운동, 한국인은 정말 바뀌었는지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한 내용에서는 노제팬을 계기로 한 파괴적인 한일 관계의 악화는 한국 측의 책임이 있다라며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유니클로가 그 모순의 희생양이 됐다라고 마치 죄 없는 유니클로를 한국이 건드린 양 이야기하며 유니클로는 흑자를 기록하며 반일 불매의 악영향에서 이미 벗어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언론은 유니클로 앞에 딱 봐도 길어 보이는 줄이 늘어선 사진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유니클로 매장도 부산에 새로 오픈했고 한국에서 일본 제품의 인기가 돌아오는 조짐이 눈에 띈다라며 일본 차의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엔 어른이 되어가는 한국인이라며 마치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인 것처럼 표현하기까지 했는데요. 언뜻 봐도 그저 악의적인 보도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인들은 그 덕에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기사의 일본인 반응입니다. 한국인들은 더 근성 있게 일본 제품을 불매해야 돼. 노제팬이 질리는 건 옳지 못해요. 일본 제품이 없어지면 생활이 비참해질지도 모르지만 노력해줬으면 한다. 한국인들은 민도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닫는 거랑은 다르다. 원시인에게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야 이해할까 말까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경술국치에서 111년이 지나 일본인은 크게 바뀌었지만 그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정말로 일본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진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독도를 무력으로 탈환하거나 경제 제재를 해서 얼마나 어른이 됐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기사도 기사지만 반응만 봐도 그들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들은 곧 기막힌 현실과 마주해 좌절하게 되는데요. 일단 일본 자동차의 경우 지난 불매운동으로 브랜드에 따라 적게는 70% 정도 판매량이 떨어지고 많은 경우에는 90% 이상 판매량이 폭락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주장은 월 1만 대 팔리던 자동차가 월 1000대밖에 팔리지 않다가 갑자기 1500대가 팔리는 것을 증거로 들며 불매운동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판매량 1위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할인이나 프로모션 행사를 일체 하지 않기로 유명해 많은 돈을 벌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매량이 바닥일 뿐 아니라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최후의 발악을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유니클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유니클로는 대형 매장이기 때문에 한번 오픈할 때 매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매운동 이후 195개 중 무려 60개나 폐점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영업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끝을 맞은 국내 유니클로 1호점과 유니클로의 자존심과도 같은 명동 플래그십 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망해가기 직전인 유니클로가 명품 브랜드인 질샌더와의 콜라보를 내놓자 사람들이 유니클로가 아닌 질샌더를 보고 줄을 선 것을 보고 일본인들이 이제 불매운동이 끝났다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순간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유니클로의 옷을 사기 시작했냐고 물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2019년 당시 유니클로의 물건을 사면 프로모션으로 내복을 줬을 때 사람들은 줄을 섰지만 제일 싼 제품을 사고 내복만 받아갔을 뿐 그 프로모션이 끝나자마자 유니클로 매장은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이번 일도 그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유니클로는 한국 시장에 완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 갇히게 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클로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은 지난 10월 2021 회계연도 실적에 대해 한국 유니클로의 연간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흑자 전환은 일부 매장 폐점으로 인한 비용 효율화가 원인인데요. 유니클로가 최근 부산에 신규 매장을 오픈한 것도 결코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 시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픈한 것이고 60개 폐점하는 동안 고작 1개 오픈한다는 건 상황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흑자 전환도 길게 늘어선 줄도 일본이 불매운동이 끝났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유니클로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경쟁사들의 경우 오프라인 비중을 늘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탑10, 스파오 등의 한국 기업들은 유니클로가 매장 폐점 전략을 택했던 지난 2019년에 오히려 매장을 늘려가며 정반대 행보에 나서 높은 매출을 기록했죠. 유니클로와 함께 불매운동 대상이었던 일본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 그룹의 시에무라는 면세점 사업만 남겨두고 국내 영업을 중단했으며 DHC 코리아도 같은 달 한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 기업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한편 한국이 순조롭게 탈일본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황당하게도 전 세계가 탈한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방송까지 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등 외국의 의존도가 높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전 세계의 투자액이 급감했다며 과격한 불매운동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별다른 근거도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탈한국은 일본뿐만이 아니며 미국과 유럽연합도 한국 투자를 각각 20%, 30% 줄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국이 자국 경제에 목을 조르는 결과가 됐다며 수출 규제에 따라 소리 높여 탈일본을 외쳐왔지만 일본 의존 구도는 결국 변하지 않았고 반대로 그 반동으로 탈한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방송을 마쳤는데요. 애초에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탈한국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35% 감소했습니다. 작년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는 떨어졌지만 하반기 들어 회복세에 진입했죠. 신고 기준 전년 대비 11.1% 감소한 한화 약 23조 6천억 원이고 도착 기준은 17% 줄어든 한화 약 12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FDI는 지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한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올 1분기 FDI가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한화 약 5조 3,800억 원, 도착 기준 42.9% 증가한 한화 약 4조 8,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실적은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결국 일본은 코로나 여파로 FDI가 감소한 것을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왜곡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막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신들 걱정이나 할 것이지 왜 자꾸 한국을 물고 늘어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 철학을 가진 기업들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일본이 계속 이 상태로 눈과 귀를 막은 채로 앞만 보고 달린다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것입니다.